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빛납니다. 자, 2017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는 정유년, 붉은 달개 해죠. 닭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동물이고요. 또 그 울음소리와 함께 애군이 물러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시작과 함께 안 좋은 일들은 모두 날려버리시고요.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 열려 있고요. 또 02-3424-8393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시죠? 리얼패셋 정윤석 팀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 앞두고 좀 긴장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패셋 정윤석 팀장입니다. 네, 요새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죠? 그만큼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매도 매수세 잘 챙기셔갖고 다가오는 2017년엔 보유 자산 잘 관리하시고 또한 매수세에 있어서는 저와 함께 최고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부동산 찾아보시길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들 준비하셨는지 저희도 참 궁금한데요. 먼저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마련했다고 합니다. 강의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일상에서 자주 들어봤던 부동산 기초 용어라도 자세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부동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는 게 기본이겠죠. 자, 오늘 이 시간 정윤석 팀장과 함께 생활 속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저희 한번 기본기 다져보는 시간 마련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할 주제는 생활 속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TV를 많이 보셔가지고 저희 전문가들 못지않게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유한 자산이 있는데 부동산에 관심은 많으나 처음 시장을 진입을 하면서 궁금한 것들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기초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조금 난처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퍼스트 스텝으로 해서 기본기를 익히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보시면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죠. 저희가 임대차 상황에 있어서 주택 임대차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과 또 그 건물 자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죠.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조금 그림을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쉽게 말해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유지 및 수리로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런 게 말 그대로 필요하니까 지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임차물을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죠. 예를 보면 굉장히 더 간단하세요. 보세요. 이제 유리창이 파손이 된다거나 보일러가 고장이 났 이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죠. 이런 것들은 필요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증축, 방이나 부엌의 증축, 담장을 축조한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단어만 들어도 다른 부분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차인은 필요비로 지출한 비용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리창이 파손되고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쉽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하나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증가가 현존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증축이나 축조로 인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인 그런 사실에 의해서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수리한 인테리어는 유익비 청구 상환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비 같은 경우는 원래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언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어도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파손되고 보일러가 고장 나면 이 비용을 임대인이 물어주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알아두시면 참 편리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유익비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축을 하겠다, 축조를 하겠다, 임대인에게 미리 얘기를 해야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유치권이라든지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민법 626조의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 많이들 들으세요. 많이들 들으시는데 이제 정확한 딱 용어 정의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지가 100평 있으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건폐율이 50%예요. 그렇게 봤을 때 건물을 100평 대지에 건물을 50평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건물이 대지가 100평이면 한 반 정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건폐율 자체가. 각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은 상이한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의 예를 한번 드린 거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쉽게 대지 100평에 건물을 50평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용적률 보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 총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죠. 1층, 2층, 3층 연면적의 비율이고요. 예를 한번 드릴게요.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그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 이제 용적률이 100%예요. 그러면 이제 용적률 100평인 건데 대지 100평에 건물을 100평을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우시죠? 이제 건폐율이 50%니까 50평을 지을 수 있는데 100평을 건물을 총 지을 수 있으면 2층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1층 50평, 2층 50평에서 총 이렇게 100평을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개념입니다. 어쨌든 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이런 개념이니까 한번 참고해서 알아두시고 추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 진입하시면서 모르는 부분들 차차 용어 한번 정리 더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필요비와 유익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필요비와 유익비의 차이는 임대인이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이걸로 나눌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창이 파손된다거나 네. 뭐 이제 많은 보일러가 고장 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임대인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네. 하지만 이제 유익비의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를 바꾼다, 뭐 전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구조를 내가 내 기호 때문에 바꿨다면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먼저 부동산 용어를 통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한번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상담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02-3424-8393번 열어뒀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있으니까요. 전화나 문자 편한 곳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독산동 이편한 세상 25평을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이게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실거주 목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투자 목적이신가요? 실거주 목적으로 했는데 좀 투자도 해보고 싶고 해서요. 네, 제일 어렵다고들 하세요. 실거주도 네네. 하면서 투자도 잡을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시는데요. 금천구 독산동 이편한 세상이고요. 네, 한번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요거 지금 몇 평형 분양 받으신 거죠? 25평형이요. 아, 25평형 분양 받으셨어요? 네네. 어떻게 뭐 실거주 겸 투자용이시라고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아, 네. 네. 우선 전반적으로 이쪽 독산동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조금 낙후된 이미지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서울 25개구 중에서 땅값이 제일 도봉구 다음으로 제일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낙후된 분위기가 있고요. 또한 앞에 보시면은 이쪽에 우시장이 있는데 우시장이 요 아파트 주변으로 쫙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가격 하락에 그 주변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오히려 단점이 장점으로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가 가격이 굉장히 좀 저렴해요. 제가 알기로 지금 25평형대가 가격이 한 4억 원저리 되는데 그게 맞나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받으실 때 4억 원저리 요 금액으로 서울에서 신규 아파트 20평형대를 분양받으시는 건 조금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우시장 요쪽 자체가 요번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개 구랑 같이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계속 개선이 되어진다면 그런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교통도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독산역도 가까이 있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라든지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됐죠. 또 보시면은 이쪽에 좀 작게 볼게요. 넓게 보시면은 홈플러스 쪽 있고 금천 우체국 사거리 쪽에 이쪽에 제가 알기로 신안산선이 2023년에 개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독산역하고 그 신안산선이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강남이나 여의도권도 굉장히 편리하게 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거죠. 또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 아파트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독산동 여기가 이제 말씀해 주신 아파트고요. 이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그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어요. 롯데캐슬 아파트가 이제 아시다시피 금천구 대장주지 않습니까? 지금 1차가 입주를 시작을 했고 네. 2차랑 3차가 이제 곧 입주 예정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지만 프리미엄도 잘 형성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금천구의 시세를 잘 견인할 역할을 할 아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칭찬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금천구 롯데캐슬도 그렇고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지도가 오랜만이라 잠시만요. 예, 이쪽에 이제 독산 4동하고 3동이 이쪽 주변에 있어요. 보시면 이쪽에 이제 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는 게 이제 수요도 많고 공급이 많다는 건데 이쪽도 보시게 되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한 3억이 조금 넘어요. 그런 뜻은 이제 이 아파트는 4억이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면 동작구라든지 아니면 장위, 수유 뭐 이런 지역들은 신규 아파트랑 신규 다세대 가격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격 자체가 다세대랑 한 1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또 이게 금천구 전세가율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전세가율이 서울에서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한 80%,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가 이렇게 탄탄히 밑에서 지탱을 해주니까 뭐 요새 같은 계절적 비수기라든지 뭐 부동산 불황기에도 매매가가 조금 떨어져도 전세가가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니까 하방 경직성을 갖고 조금 이제 가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 독산동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제가 미래 가치를 조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갈 길이 아직 멀어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우시장도 재생이 또 돼야 되고 뭐 교통도 조금 더 좋아져야겠지만 이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 시청장님 이게 주상복합이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렇죠. 또 주상복합 특유의 전통적인 단점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지 지분이 작다거나 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 하는 뭐 이런 점들은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신안산선 개통에 대한 좀 더 확실한 그런 고시가 나온다던가 우시장 재생 사업지로 선정이 된다던가 하는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의 이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한번 보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금천구 독산동의 이편한 세상 소형 평형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도 있고요. 또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어떤 호재도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개선이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지켜봐도 좋겠다. 이렇게 결론 지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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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제가 궁금한 데가 네. 상도동의 노빌리티 아파트라고 네. 34평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결혼하면서 신혼집으로 사려고 하는데 네. 괜찮을까 해가지고. 지금 결혼 앞두고 계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네, 매수 전에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아, 한번 네. 팀장님과 상도동 아파트 어떨지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요거 지금
그러면은 결혼 앞두시고 아파트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려고 여쭤보시는 거죠? 아, 예, 그리고 저희가 아이 계획도 바로 있어서요. 예, 예. 그 학군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그런 그러시구나. 환경도 예, 괜찮을까 해서 아, 알겠습니다. 요거 지금 근데 프리미엄이 한 어느 정도 형성돼 있죠? 제가 알기로 전매 제한이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전매 제한 올해 12월에 풀려가지고 예, 예. 피는 한 4천에서 5천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 한번 설명 들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네. 아파트가 이쪽에 있잖아요. 네. 노빌리티가 이쪽에 있는데 지금 상도역하고도 굉장히 위치가 가까워요. 예전에 노빌리티가 들어서기 전에 구 대림 아파트라고 하죠. 이 자리가 옛날에 구 대림 아파트 자리였어요.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상도동에서 조금 부유하신 분들이 사는 아파트 자리였고요. 네. 네, 그래서 위치도 굉장히 좋고 상도역을 통해서 지하철도 굉장히 가깝고 이쪽에 보시면 상도 터널이 있기 때문에 네. 터널을 이용해서 뭐 용산권 강북이라든지 뭐 아, 강남권으로도 네.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뭐 공원이 노량진 근린공원도 있고 보시면은 주변 환경이 뭐 유해 시설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거주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단지고요. 또 그리고 이제 좀 굵직굵직한 호재들을 한번 보면은 이쪽에 이제 장승배기역 쪽에 네. 이쪽에 해가지고 이제 그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맞은편에는 영도시장 근처로 해가지고 한 2,0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또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그리고 또 쭉 보시면은 이쪽 가시다 보면 이제 동작구청이 있어요. 위쪽으로. 네. 그러면 이제 구 동작구청이 이제 쇼핑몰이라던가 주상복합 쇼핑몰로 조금 개발 예정도 있고요. 최근에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요 노량진역 쪽에 수산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노량진역하고 이쪽 강남권 그러니까 한강변을 그 육교로 연결한다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노량진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이런 거를 또 추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동작구랑 한강변하고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학군은요? 학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학군이 지금 여기가 뭐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네.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강남 초등학교라든지 흑석동으로 또 강남 초등학교라든지 흑석동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중대부초, 중대부중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없다는 게 이제 앞으로 생긴다고는 하는데 그게 언제 생길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한테 좀 선호가 있기보다는 좀 중장년층들한테 좀 더 선호가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아직 결혼 이제 하시고 뭐 어떻게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쪽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선 학군이 제일 중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쪽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입주한 파크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네. 네, 이쪽에 여기 있죠. 이 아파트랑 조금 시세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게 한 2년 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2년 전에 가격이 한 6억 5천 정도로 입주를 했습니다. 6억 5천 선인데 지금 현재 매물이 거래되는 게 한 7억 중후반 선에서 7억 초반 선까지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상승의 모멘텀이 있으니까 저희 노빌리티도 추후에 이제 입주를 하고 이렇게 되면 한 8억 중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 제가 그럼 볼 때는 7억 한 5천 주고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가격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가능하시고요. 네네. 지금 매매가가 네.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한 7억 초반대죠? 7억, 네, 맞아요. 7억 초반대에다가 피를 어느 정도 주고 사셔도 4천에서 5천 정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피를 주고 사셔도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발전 가능 동작구에 이런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있으니까 네. 개발 가능성도 있고 사셔도 매수하시는데 뭐 매수하시고 나중에 파시는데도 문제 없으실 거고 실거주용으로도 적합한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매수 추천드릴게요. 보유하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게 좋으세요? 보유는 지금 2018년에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제가 볼 때 여러 호재들이 나타나려면 지금 뭐 종합행정타운도 한 2021년 정도 아파트도 들어서야 되고 네네. 제가 볼 때는 한 2000년대, 2020년대 초반대까지는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 이제 구체적인 호재가 나타나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지금 실거주시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투자용으로 보신다면 저희 전문 용어로 전세 두 바퀴 돌린다 그러죠. 한 그 정도 한 4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동작구 상도동의 아파트 질문해 주셨는데요. 보면 요즘에 이제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은 지역이라도 공급이 많다거나 아니면 향후 전망이 조금 안 좋다거나 이런 지역도 많은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도 괜찮지만 거주 환경이 좋은데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겸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실거주 하시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서울전화 023424-8393번 열어뒀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있으니까요. 전화가 조금 쑥스러운 분들은 문자로 상담 접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예, 부분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가요? 예. 여기 서울 신림동에 네, 다세대 신축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그거를 지금 투자용으로 매수해도 될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신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금 예. 투자 목적으로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팀장님이랑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요거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세대 주택 투자용으로 한번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거 혹시 정확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예, 신림동 네네. 1465에 1호예요. 1465-1번지요? 그렇군요. 어디 보자. 위치가 신림역하고 굉장히 가깝네요. 예, 그 이 정도면- 국회천 근처예요. 네네. 도로도 앞에 예. 굉장히 넓고. 요거 혹시 분양가가 어떻게 되죠? 2억 5천 한 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800이고. 요거 혹시 전용하고 대지 지분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투룸들이 이제 보통 보시면은 다세대들이 뭐 전용이 한 9평 정도, 대지가 6평 정도 되니까 그렇게 우선 알고 있겠고. 요거 뭐 임대로 주시는 거 뭐 전세 주실 거세요? 월세로 주실 것이죠? 네, 월세로 제가 그 주변 시세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근처 부동산에 한번 제가 알아봤더니요. 네. 천에 한 70 아니면 80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 예. 이 지도를 많이 보기보다는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관악구 지역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요도 굉장히 많고 2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 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업자분들이라고 하죠. 건축주분들이 한 4-5바퀴 정도 돌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이 예를 들어 한 최근 3년만 비교해봐도 3년 전에 비해서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분양가 자체도 다세대 투룸들이 한 5천만 원 정도 분양가는 올랐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임대 가격도 올랐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임대 가격 자체는 시장 임대가라는 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오르고 매매가가 올라도 그 같은 평형대의 임대가는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들어가시는 건 고점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게 분양가가 2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죠? 2억 5천인데 요거 지금 실투자 얼마에 한번 투자 생각 중이신 거세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네네. 현찰 한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시고 예. 현금 1억 정도 예. 현금 1억으로 보유하시는 건데 그럼 대출을 한 1억 5천 정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대출 이자를 저희가 요새 통상적으로 따졌을 때 한 이자만 제가 볼 때 한 45만 원 돈 나오실 거고 지금 맥시멈으로 월세를 잡았을 때 한 80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면은 한 35만 원 정도 매달 가져가시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한 1년으로 더해 보면 한 매달 420만 원의 월세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수익률만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쉽게 말해서 1억을 투자해서 매년 42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로 단순하게 따졌을 때 한 4.2%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이냐? 그렇게 죄송한데 높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이 수익률이 저희가 정말 공실 걱정이 없는 정말 위치 좋은 구분 상가들의 수익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실 걱정이 없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수익률을 좀 감수를 하겠다. 이 정도의 수익률이고요. 사실상 이게 다세대 주택 수익률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위치가 굉장히 좋고 호재가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공실률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더라도 너무 고점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이게 투자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은 이제 수익형이 있고 차익형이 있는데
어느 정도 월세 수익을 받으면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볼 때는 지금 개발 호재가 조금 있으면서 저평가된 지역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요 동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소위 말하는 업계 이상 좀 찼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금액 자체가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겠죠. 개발 호재들이 아직 많이 있는데 저평가된 지역들, 뭐 지금 청량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는 뭐 가락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실 걱정이 없는 공덕동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떤 지역을 추천드리는 것보다 지금 어머니께서 이 신림동 지역에 거주하시니까 신림동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지역도 한번 눈여겨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무슨 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지금 살펴보셨는데요. 이미 많이 가격이 오른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더 많은 투자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미 오른 지역이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상에서 구체적인 지역을 짚어드리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상담 조금 더 원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8393번이고요. 많은 분들의 상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세미나 마련했는데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1:1 부동산 무료 상담입니다. 전화 예약 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화죠. 02-3424-8393번으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10분만 받고 있고요. 위치는 9호선 선유도에 위치한 코오롱타워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세미나 안내 많이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내년 앞두고 지금 네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요새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네. 요새 뭐 113 대책이라든지 나라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뭐 그렇다고 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또 은행에 돈을 넣어놓기는 또 애매한 상황이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분산 투자 우선 의견을 저는 드리고요. 금액을 뭐 예를 들어 10억을 갖고 계시면 10억을 다 어느 한 곳에 다 투자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분산 투자 좀 안전하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유명한 말이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분 연결됐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저는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요거 좀 전망이랄지, 네. 뭐 매도 시기 이런 게 궁금해서요. 네. 네네, 신길 뉴타운에 있는 신길 아이파크 25평이거든요. 신길 뉴타운에 위치한 네네. 아이파크고요. 네, 네. 25평형이요. 네네. 네, 지금 분양권 보유하셨는데 뭐 직접 사실 거예요, 그쪽에? 네. 실거주 생각도 있고요. 네. 뭐 또 투자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말씀 들어보고 뭐 실거주를 할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네네. 할지 지금 고민이신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신길 뉴타운의 아이파크고요. 네, 팀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거 지금 25평형 분양 받으신 거죠? 네네네. 그러시구나. 예, 일단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요거 경쟁률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첨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 위치가 요 정도 위치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피가 한 어느 정도 형성돼 있던가요? 피는 제가 아직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대략적으로 11구역하고 7구역하고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요거 조금 더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우선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 네. 이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14구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신풍역하고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신안산선 호재라든지 신림선 경전철의 그런 수혜를 받는 지역이죠. 네. 네, 그리고 학군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초중고가 다 대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치는 네.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또 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분양을 마쳤죠. 최근에 네. 이제 곧 입주를 하고
여기가 이제 7구역과 11구역도 지금 프레브뉴 자체도 입주를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11구역과 7구역의 수혜를 받아서 14구역도 분양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 11구역, 7구역 시세를 보게 되면 최초 분양가 대비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금액이 올랐고, 제가 볼 때 뭐 위치가 한 7구역만큼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한 가격이 한 50%에서 70% 정도 그 정도는 같이 올라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좋은 말씀 드리고요. 또 그리고 제가 지도를 좀 넓게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디가 있냐? 예, 요쪽에 이제 대방역 쪽에 보시게 되면은 비교를 드릴 만한 아파트가 좀 있어요. 이쯤에 보시면은 여기 대방 대림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대림 아파트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평행 이론이랄까요? 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게 대방역도 1호선 역세권에다가 신림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네. 아이파크 자체도 그 7호선 현재 노선이 있고 경전철 수혜지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가격도 비슷해요. 이게 시세가 한 5억 정도 가거든요. 그리고 아이파크도 제가 알기로 분양가가 한 5억 정도 가고요. 근데 이제 가장 차이점이 뭐냐? 대방 대림 아파트는 그 기축 아파트예요.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고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20년 된 기축 아파트랑 신축 아파트 중에 제가 볼 때 저는 신축 아파트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교통상 위치나 이런 호재들도 같고 가격도 똑같다면 기왕이면 신축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봤을 때도 저희 여기 지금 아이파크가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거주시라면 어쨌든 계속 갖고 가시고 투자용으로도 손색 없는 상품이니까 계속 보유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길 뉴타운 쪽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호재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겠지만 뉴타운 자체가 지금 2003년에 지정된 이후로 네. 계속 사업이 신길 뉴타운 자체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좀 북쪽 지정된 지구들은 조금 해제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뭐 앞으로 남아있는 8구역이라든지 12구역이 같이 지금 완료가 된다면 앞으로 한 8,000세대 정도 영등포에 이렇게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길 쪽은 계속 쭉 좋은 호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신길 뉴타운 아파트 분양권 보유하신 분이었고요. 앞으로 좀 전망이 핑크빛 전망이라서 실거주하시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8393번 열어뒀고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부동산 고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는 송파 문정동에 네. 아파트를 실거주용으로 하나 장만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레미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학군을 좀 생각했을 때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자녀분이 계신 거죠? 네. 그 자녀분 학군까지 해서 고민이신데요. 요즘에 보면 송파구 문정동 이쪽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핫한 지역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팀장님이랑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군 좀 이것저것 생각하시면서 한번 매수를 고려 중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레미안 자체가 우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물론 대단지예요. 뭐 한 1,700세대에다가 위치도 뭐 보시면 문정역하고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 2004년에 입주를 했는데 2004년에 입주한 분양가를 지금도 그냥 위아래로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10년 전으로 해가지고 분양가 자체가 계속 똑같으니까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예를 들어 이쪽 지역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뭐 예를 들어 문정역 인근으로 해서 이쪽에 SRT나 GTX 노선도 들어설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뭐 문정 법조단지 자체도 들어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성동구치소도 뭐 이전을 하고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반영되기에는 지금 저희 레미안 자체가 연식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뭐 이런 거를 생각하기에도 조금 먼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니면은 저희가 실거주로 보면은 학구는 뭐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저희가 이제 가격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문정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 이쪽이 지정이 되면서 뭐 가든5라든지 동남권 유통단지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가락 수산시장도 현대화가 좀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법조단지 수요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가족적인 수요보다는 이제 1, 2인 가구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이제 조금 나눠 먹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레미안도 있고 위치가 멀지 않은 뭐 예를 들어 파인타운 단지라던가 뭐 갈 데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1, 2인 가구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 시청장님이 말씀하시는 30평형대는 조금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듭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고요. 차라리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연식이 조금 됐잖아요. 근데 금액대 혹시 매매가가 지금 한 7억 초반, 중반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파트가 또 있어요. 저희 제가 이 지도를 조금 오랜만에 사용해서 네네네. 지금 문정동 쪽으로 네네. 다른 아파트 한번 보고 계신데요. 네네네. 지역을 한번 찾아보면은 그 위치가 최근에 분양한 파크아비오 아파트가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지도 말고 그냥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파트가 이번 년 한 9월경에 입주를 했는데 가격대는 비슷해요. 한 7억 뭐 한 중후반 정도 되는데 물론 전통적으로 뭐 이렇게 판상형이 조금 인기긴 하지만 제가 볼 때 과연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하다면은 또 역도 굉장히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판상형의 강세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이가 이렇게 얼마 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학군도 비슷해요. 대치동 가는 길이나 뭐 비슷하니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다면 오히려 그쪽 아파트를 한번 더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정동 건영은 어떤가요? 건영 아파트요. 건영 아파트도 보시면은 뭐 위치는 비슷한데 요거 같은 경우도 연식이 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도 제가 알기로 이게 가격 상승에 가장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전세가가 이렇게 밀어 올려주면서 매매가를 좀 올려주는 게 가장 좋은데 전세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영 아파트나 레미안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 한 70%선, 80%선을 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레미안이 한 5억 중반 후반대니까 또 이렇게 해서도 좀 아파트 가격 방어선이 많이 지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영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 세 개 중에서는 파크아비오가 그나마 낫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뭐 이렇게 특정 아파트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단순 비교를 놓고 보자면은 그쪽 뭐 새 아파트기도 하고 지역적으로도 위치도 가깝고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다면 그 아파트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긴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 문의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가격대라면 새 아파트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8393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 열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10억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며칠 전에도 뭐 10억 원 정도를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요게 지금 문자 상담이라 그런지 질문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긴 그렇죠. 한데요. 저도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번 대답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액별로 투자 확실히 그런 거는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우선 소액으로 보셨을 때 한 5천에서 1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요새 작년이나 올해 지금 한 중반까지도 분위기 좋았죠. 아파트 분양권 굉장히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소액 투자가 갈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규제가 많이 강해져서 요거는 조금 힘들어지고 제가 볼 때는 다세대 주택에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식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억에서 5억 정도 이 정도의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매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경매나 공매 물건들도 좋은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이시면 등기를 치셔가지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억에서 한 10억 정도 금액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구간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단독이나 다가구 또는 뭐 조그만 상가 건물 뭐 이런 거 갖고 가셔도 되고요. 단독 다가구 아니면 뭐 다중주택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원룸 건물 있죠. 이런 거 이제 수익형, 차익형으로 같이 갖고 가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억 이상의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상가 주택이라든지 상가 건물 뭐 이런 부분들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억 이상이든 5억 이상이든 요새 같은 상황에 한 곳에 이렇게 딱 올인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신 시장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자세한 상담은 저랑 뭐 1대1 상담을 하시든 어떤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뭐 1억에서 5억 사이면 경매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좋겠다 하셨는데 일반 투자자가 이제 일반 소비자께서 이제 경매 시장 들어가긴 조금 어렵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저는 딱 들었을 때 공부할 것도 많을 것 같고 네. 많이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네. 처음 딱 경매 시장에 진입하실 때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글쎄요. 우선 뭐 시작이 반이라고 한번 뭐 관심을 갖고 계속 보신다면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사실 법률 용어 자체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비나 유익비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뭐 다른 뭐 배당을 받는 거에 있어서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잘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보셔가지고 또 이게 소소하게 한번 재미를 보시면 계속 또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그만큼의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문자 상담으로 10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 투자처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요. 세미나 참가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살펴볼게요. 네, 전농동 청량리 부근의 소액 투자처 알려달라고 조금 더 이분은 구체적이세요. 네, 어떨까요? 전농동 쪽에 또 네. 관심이 있으시군요. 전농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전농동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청량리 인근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 위쪽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청량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이 이제 롯데 플라자가 네.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영업을 마지막으로 하고 새로 64층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섭니다. 그런 부분들의 호재도 있고요. 또한 이제 GTX A 노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도시 자체가 조금 슬럼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와중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액 투자처를 찾으신다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개발 구역으로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네. 신축이 가능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또 찾아보시면 또 물건들이 있긴 합니다. 또 소액 투자 금액이 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시겠는데 제가 볼 때 이쪽 지역으로 이제 진입을 하실 거면 뭐 이쪽이 이제 개발이 되면은 뭐 1, 2인 거주 가구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뭐 출퇴근을 하시고 교통도 좋아지니까 뭐 유입 인구도 많고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농동에 제가 볼 때는 다세대 주택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신 것도 괜찮고요. 뭐 역세권에 이제 곧 뭐 오피스텔들도 분양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수익형 플러스 시세 차익형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량리나 제가 볼 때 뭐 이렇게 예 굉장히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네, 그럼 청량리로 지금 네. 핵심이 그거 같아요. 소액으로 투자를 할 투자처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네. 소액으로 청량리에 접근하는 거는 찬성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청량리 쪽이나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정동, 가락동 그쪽도 괜찮고요. 소액으로 투자처를 찾으신다면 이쪽 지역에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액 투자처를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을 저희가 짚어드리진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전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치동 은마 아파트고요.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11.3 대책 나오면서 이쪽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좋진 않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네네. 네,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매도 갖고 계신데 얘를 언제 던져야 하나 이런 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강남은 사실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도 조금 네. 조심스럽고 시장 상황이 하루하루 바뀌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네네. 네. 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13 대책 이후로 뭐 재개발 시장이라든지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분양권 시장이 많이 좀 다운이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장 상황을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 지금 뭐 매도를 하시고 뭐 매수를 하시고 이런 상황보다는 지금 솔직히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고 지금 정책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두고 한번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근데 네네. 지금 당장 이제 막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더 이거 가져가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럼? 그렇죠. 제가 볼 때 쉽게 말해서 지금 빨리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또 받아주실 분들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너무 불안해 이런 게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이 보통 그렇게 하시는 건데, 네. 그러니까 조금 시장을 길게 보시면서 뭐 저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렇게 계단형으로 우상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직선이 되는 시장도 있고 조금 내려가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서 좀 점진적으로 한번 시장 상황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2017년에 대한 부동산 시장 이야기하면서 참 불안하다. 부동산 시장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더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요. 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오늘 문자가 참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게요. 참 한강변이라. 네, 글쎄요. 한강변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긴 한데 네. 딱 어떤 지역을 제가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네.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뭐 용산도 뭐 미군 기지 이전이라든지 뭐 다른 다양한 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노량진도 어떻게 보면 한강변이긴 한강변이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그 노량진 강 따라서 흑석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도 지역은 괜찮으실 거고요. 네. 뭐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그 뭐 물건이라든지 금액대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지역만으로 투자처를 찾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네, 그럼 저희가 이제 한 곳만 꼽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지도를 보면서 지금 뭐 네네. 어느 지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도 괜찮으시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뭐 용산 지역도 괜찮고요. 네. 지금 효창공원역 근처로 해서 지금 여기 학군이 잘 형성도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지역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뭐 강 따라 가시면은 뭐 노량진역 쪽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한강변을 또 개발 계획이 있으니까 뭐 동작구 쪽에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 같습니다. 뭐 영등포나 대방이라든지 이런 지역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강변의 투자처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앞서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렸잖아요. 지금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전화나 문자로 상담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1:1 상담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 부동산 무료 상담이고요. 전화 예약 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분만 받고 있고요. 문의 전화는 02-3424-8393번입니다. 사전에 예약이 필수니까요. 그 점 꼭 기억하시고 전화 후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9호선 선유도역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 코오롱 타워고요. 많은 분들의 참여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잖아요. 네. 오늘이 2016년이죠. 2016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마지막을 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랑 함께 했어요. 네. 예. 내년에는 좀 어떤 계획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부동산업에 종사한 지 시간이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내년 시장 저희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계속 나라 상황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사실이에요.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지금 정세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2016년 하반기가 되면서 아파트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되고 113 대책이 나오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2017년에 다시 한번 또 바로 상승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2018년쯤에도 다시 한번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2016년 마지막 방송 오늘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